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앞두고 공천이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여권에선 검사 출신의 대대적인 물갈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석 얻기조차 여의치 않은 야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정당들의 총선 대비 전략을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본격 총선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국민의힘 텃밭 대구 경북에서는 총선 때마다 공천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대구 경북에는 검사 출신이 집중 배치될 것이란 검사 공천설이 파다하게 퍼지며 구체적 후보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선거 때마다 반복된 공천 파동을 경계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용인하지도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후보를 물갈이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공천에 그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데서 하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내년 총선에 12개의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내 두세 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한 선거구에 2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투표소에 가지 않던 지지층을 결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선거법이 개정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두세 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정의당은 일찌감치 총선기획단을 꾸렸습니다. 보수색이 짙은 대구지만 노동 현장과 서민들이 있는 곳을 찾아 정의당이 펼치는 정책을 알리고 공감을 얻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지난달에 조기에 총선 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대표들하고 같이 기획단에서 다음 선거에서 유의미한 득표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향후 전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과 출마 후보군 모색, 정책 점검 등 총선 체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에 화가 난 북구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문화예술 허브를 당초 북구에서 달성군으로 바꾸겠다는 발표 때문입니다. 대구시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이어서 대통령 공약마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발표한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경북도청이 이전한 자리는 현재 대구시청 상격청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아침부터 주민들이 대거 몰려와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북구 서시공한 구민은 결선 반대한다. 지난 5일 대구시는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 컴플렉스 등이 들어서는 문화예술허브를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 이전터에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경북도청 이전터에 짓는다는 계획에서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변경해버렸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달성에 옮긴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던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마저 달성군으로 이전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삭발시까지 하는 등 북구민의 반발이 거셉니다. 무슨 정책을 바꾼다든지 정책을 위반할 때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최소한의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를 좀 거쳐가지고 이걸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이것저것도 없이. 대구시는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과 이전 시기가 불투명한 만큼 올해 말이면 이전이 끝나고 남는 대구교도소 자리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접근성이 낮아 문화예술허브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역 문화계 지적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구 서부권의 문화 인프라를 개선하는 계기라고 했습니다.
북구 주민단체들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출퇴근 시간에 맞춰 원안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기로 해 한동안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도청 이전터 관리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구시가 사업부지 변경 건의를 했지만 문화예술허브로 도청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존 계획과 연구 용역이 중단되거나 변경된 것은 없다며 대통령 공약 사업인 만큼 변경 여부는 대통령실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최근 감기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봄철이면 줄어드는 독감 환자도 많아졌습니다. 낮에는 더웠다, 밤에는 추웠다, 오락가락하는 큰 기온 차이다, 건조한 날씨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호흡기 환자가 2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소아과 의원이 문을 열자마자 기침하는 아이와 어른들로 붐빕니다. 대기 환자 수는 줄어들 줄 모릅니다. 밤새 열이 38도까지 올라 한달음에 달려오고 열이 났어요. 열이 나고 호감기가 오래 가서 그래 중이염으로. 약을 먹어도 도통 감기가 떨어지질 않아 몇 주째 병원에 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넘게 코감기를 달고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10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너무 독한 것 같아요. 질병관리청이 전국 220개 의료기관을 표본 감시한 결과를 보면 감기 증상을 보이는 바이러스성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는 3월 첫 주 802명에서 4주 만에 1,802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어디서든 마스크를 쓰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환자가 18배 이상 많습니다. 급성 호흡기 감염증 바이러스 6, 7가지가 한꺼번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열이 내리고 두통이 사라져도 기침과 콧물, 인후통 등 증상이 오래가는 게 특징입니다. 통상 봄철엔 줄어들던 독감 환자도 3주 전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25도에서 0도 안팎까지 오르내리는 기온차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조한 날씨가 더해져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영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확실히 이제 다양한 바이러스가 코로나 때보다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날씨가 빨리 좀 왔다 갔다 하는 영향도 있는 것 같아서 날씨, 환경, 그다음에 마스크 벗은 거 여러 가지가 겹쳐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호흡기 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실내 습도를 40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물 자주 마시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같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건축비가 크게 오르면서 아파트 건설 현장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시공사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합원 사이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시 흥해읍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건물은 지어졌지만 외벽 도색과 조경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공사가 멈춰서 있습니다. 오는 8월 95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한 달여 전 시공사 측이 갑작스레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새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던 조합원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8월 달에 지금 저 아파트 만기거든요. 아파트 시공을 안 하니까 내가 마음을 얼마나 졸이고 자식들한테 남편한테 원망 들어가면서 학교에도 이미 이제 전학갈 인원 다 조사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은 이제 올해 갈지 내년에 갈지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답답해요. 공사 중단의 이유는 추가 공사 비용입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축비가 크게 오르자 시공사 측이 150억 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조합원 한 명당 3천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셈인데 조합 측은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이 집회까지 나서는 등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합당하면은 그게 투명하면은 내겠다는데 자기들이 어떤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조합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는 거예요. 최근 전국 곳곳의 공사 현장에서 공사비 인상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중재에 나설 수는 있지만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등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좀 공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허가권자가
가능하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정비를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현행법에 마련된 공사비 검증 요청제도 역시 불이행 시 처벌 규정이 없어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가운데 안동에서는 올해 첫 외국인 계절 노동자가 들어와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손 부족에 허덕이는 농가에 숨통을 틔워줄 걸로 기대되는데요. 경상북도는 올해 외국인 노동자 5천여 명을 포함해 모두 76만 명의 인력을 농촌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민이 겨우내 쉬었던 밭을 갈고 그 자리에 노란 단호박씨를 심습니다. 본격적인 농번기가 찾아왔지만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게 늘 걱정입니다. 하지만 안동시가 올해 처음으로 라오스 계절 노동자 73명을 농가에 투입하면서 한결 숨통이 트였습니다. 일손과의가 좀 많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저 시급인 시간당 9,620원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인건비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ฉันจะทำงานที่เกาหลีก็กลับบ้านไปทำไร่ทำนาอยู่ที่บ้านครับอยู่กับครอบครัวพ่อแม่ลูกตายายครับ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갈수록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자 경상북도는 농촌 일손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경북에 필요한 농업 인력은 420만 명. 이 가운데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은 340만 명 정도입니다. 5분의 1에 해당하는 76만 명은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경상북도가 공공영역에서 채우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44곳이던 농촌 인력 공급 서비스를 47곳으로 확대 운영해 도시 유휴 인력 33만 명을 농가에 지원합니다. 또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5,600여 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도내 18개 시군에 차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성과 봉화 등 4개 지역에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도 운영해 하루 단위로 효율적인 인력 공급도 가능해집니다. 3개월 또는 5개월 단위로 외국인 근로자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일 단위 아니면 주 단위로. 경상북도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인력 이동도 자유로워진 만큼 올해 목표 인력 공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가상자산 회사 대표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자산이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천여 명에게 투자금 200억 원가량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1세대 화이트 해커가 참여하며 유명해진 해당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뒤에도 매각이 제한돼 현금화할 수 없었고 이후 가격이 떨어지며 상장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3부 조용우 부장검사는 화물 운수업체를 인수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4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말부터 운수 사업권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영업용 차 번호판 100개를 확보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지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고소인이 이의 신청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소했습니다. 대구 중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경수 구의원이 지난 2월 1일 남구 봉덕동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을 확인했다며 피선거권이 사라진 전입신고일부터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0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구역 변경 등이 아닌 이유로 주민등록을 지자체구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하게 돼 있습니다. 이 의원은 무단 서류 반출로 구의회에서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자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 과정에 주소지 변경이 드러났습니다.